속오군 체제라는 거예요. 속오군 체제. 자, 속오군 체제라고 하는 건 뭐냐면, 네, 양반에서부터 노비에 이르기까지, 예, 모두 다 예비군적 성격으로 편제를 한 거예요. 왜냐면, 군사가 모자라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엄청나게 깨졌잖아요. 그죠? 그러니까 군사가 필요했던 거예요. 그 군사를 다 채워놓기 위해서 양반에서 노비까지 다, 예, 지방군 형태로 구성을 하고 있는 모습들. 그러니까 요 훈련도감과 속오군의 설치, 요게 이제 휴전 기간 동안에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거, 요걸 여러분들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수군 승리에서 여러분들 요 시점 속에 있었던 대표적인 그 싸움이 있다면 여러분 뭐가 있을까요? 네, 그렇죠. 요 싸움이 있었던 거는 이순신 장군의 어떤 그 싸움이라면 뭐 옥포해전이라든지, 예, 바로 한산대첩. 여기서 이제 하객진이라는 게 나오죠. 이 한산대첩에서 여러분들 하객진이 뭐냐면 이거예요. 쭉 날개처럼, 예, 이렇게 펴가지고 요게 이제 일본 배가 이렇게 들어오면은 요거를 좁혔다가 폈다가 좁혀서 빵빵빵 때리고 쫙 펴지고, 예, 또 이제 몰고 들어오면 또 좁혀서 또 빵빵빵 때리고 쫙 펴지고, 예, 요런 어떤 그 하객진의 어떤 전술이 여기서 또 사용되었다는 거, 요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이 정유재란 이 시점 속에서, 예, 이 시점 속에서 이제 또, 예, 수군의 또 승리를 하죠. 수군의 승리. 예. 자, 요 시점에서 대표적인 승부가 있다면 이거죠, 여러분들. 명량대첩과, 예, 그 다음이 노량대첩. 마지막 전투죠, 마지막 전투. 예, 노량대첩은 결국 이제 이순신이 이제 총탄에 맞고 죽게 되는 그런 거고, 명량대첩은 이거죠. 예, 그 멋진 문구. 나에게는 12척의 배가 있습니다. 야, 그 10배가 되는 그 배와 맞서면서 나에게는 12척의 배가 있습니다. 라는 이야기를 한다. 이게 정말 여러분, 이게 그 이순신이 올린 그 장계를 이렇게 보면요. 나에게는 12척의 배가 있습니다. 혹자는 이 12척의 배 밖에 없다라고 볼 건데, 이순신은 12척 밖에 없으면서 나에게는 12척이나 있습니다. 나에게 12척의 배가 있습니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. 야, 이건 뭘까 도대체. 어떻게 같은 12척의 배인데 누군가에게는 12척 밖에 없는데 누군가에게는 이 12척이나 되는 배가 있다.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을까? 그건 바로 자신감이에요. 자신감입니다. 예.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죠. 이순신은요.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의 어떤 그 바다의 어떤 그 형태를 정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. 물살이라든지 물이 언제 빠지는지 물이 언제 들어오는지 속도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100% 활용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결코 배의 몇 개의 개수 이거 갖고 따지는 게 아니라 그 바다 전체를 나의 아군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.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적의 배가 100척이건 300척이건 싸워낼 수 있다는 어떤 그 자신감. 그 자신감으로 제가 볼 땐 가장 큰 싸움, 다 큰 싸움들인데 이 명량해전이야말로 저는 정말, 이건 진짜 스토리가 있는 그런 싸움이다. 백의종군하고 이제 나온 전투 아닙니까? 그죠? 참 멋지다. 진짜 멋지다. 이 명량해전이야말로 진짜 이건 영화 한 편 만들어도 얼마든지 감동을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싸움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자, 그럼 이제 여러분들 이 외란과 관련된 걸 제가 한번 지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릴게요. 자, 외란 당시 그 관군과 의병의 활동이 있습니다. 중요한 건 뭐냐면 전쟁이 벌어졌을 때 제일 먼저 보따리 싼 사람들이 누구예요, 여러분들? 예, 그 임금과 그 양반들이 보따리에서 제일 먼저 도망가죠. 여기에서 여러분 이제 조선 후기를 이제 배우시게 됐지만 조선 후기의 그 민들이 굉장히 성장을 하거든요. 그 성장을 한 데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베이스를 제공한 게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. 이 사건이에요. 전쟁이 일어났을 때 가장 먼저 도망갔던 그 임금과 그리고 그 양반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까지 200년 동안 그들이 통치를 받아왔던 그 민들이 느낀 거죠. 뭐야? 200년 동안 성리학적 이념이라는 걸 통해가지고 자신들은 부모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다. 그러니까 너희들은 우리가 통치하면서 우리가 보살펴 줄 테니까 우리한테 충성을 다해. 우리가 너희들의 부모 역할을 해줄 테니까 보호해줄게.
라고 하면서 200년 동안 그들에게 세금도 바치고 쭉 해왔단 말이에요. 그랬던 그들이 나라가 정말 어려워지고 그 기층 민중들이 도탄에 빠지는 그 직전, 그 순간에 짐 싸고 가장 먼저 도망가는 어떤 그런 모습들. 그 모습을 목격을 한 거예요. 예, 목격을 하면서 이제까지 200년 동안 지켜왔던 그 성리학의 나라 조선, 그 성리학적 이데올로기가 이제 허구로 드러나게 되는, 아주 확연히 드러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눈으로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. 이런 그 확인이 바로 조선 후기를 굉장히 많이 변화시키게 되는 겁니다. 그 확인, 그걸 노출되었던 그 양반들은 그걸 지켜내기 위해서 예라고 하는 걸 강조하는 거고요. 왜냐하면 다시 이게 지금 막 정신없이 무너지니까 이걸 다시 하나로 꽉 잡기 위해서 예라고 하는 걸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곧 예속 논쟁이 나올 거예요. 그건 제가 나중에 설명드릴 거예요. 그리고 기층민중들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. 뭐야 이게 지금. 이제 이런 모습들이 이제 조선 후기에 나타나게 되는데 그 결정적 원인이 바로 이 전쟁 터졌을 때 가장 먼저 도망가는 지배층들의 어떤 모습들, 그 모습들 속에서 성리학의 나라 조선의 허구는 드러났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여기서 여러분들 특히 그 관군과 의병이 활동이 있는데 의병 중에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실 의병, 여기 곽재우 있죠, 곽재우. 네, 곽재우 기억하시고요. 그 다음에 여기 정문부 있어요, 정문부. 예, 정문부. 북관대첩비. 북관대첩비. 예, 일본이 이거 가져갔었죠. 왜냐면 여기서 이 정문부의 부대가 엄청나게 그냥 승리를 한 거, 그걸 딱 세웠던 게 바로 북관대첩비거든요. 예, 그걸 이제 일본 애들이 나중에 와가지고 보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. 그래서 그걸 뽑아가 버렸죠. 예, 그걸 다시 찾아와가지고 지금 다시 북한으로 돌려보냈습니다. 정문부, 그 다음에 곽재우. 이 사람들은요, 관군이 아니라 의병이에요. 의병장이에요, 의병장. 예, 정문부와 곽재우, 의병장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. 그 다음에 육지에서 대표적인 전투가 있다면 역시 권율의 행주대첩이 있겠죠. 권율의 행주대첩. 이 정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. 됐죠? 자, 그 다음에, 바다에서 싸웠던 모습들 한번 볼까요? 네, 이거죠, 여러분들. 메라당시의 대표적인 거, 옥포의 전, 첫 번째 전투라고 볼 수 있고요. 네, 이순신의. 그 다음에 한산대첩, 아주 큰, 대성을 거뒀던 그런 대첩. 그 다음에 이제 명량대첩은 뭐냐면 백의종군 이후에 전개됐던 그런 전투. 그리고 이 노량대첩에서 이제 마지막 전투. 그러면서 이순신은 여기서 전사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. 아까 여러분들 그 삼포를 개항했다고 그랬잖아요. 이 삼포를 한번 보세요. 삼포가 어딘지. 부산포, 연포는 이제 울산. 지금의 울산이에요. 연포, 그 다음에 제포. 이쪽 창원 지역, 이쪽이죠, 여러분들. 이 제포 있습니다. 제포, 부산포, 연포. 요 3포. 이것도 한번 위치를 한번 봐두시면 되겠습니다. 됐죠? 자, 이게 이제 외란당시 해전도였습니다. 자, 이렇게